자, 한자 외우지 맙시다. 이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간단한 글자는 그냥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흑토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토는 뭐 너무 쉽죠, 글자가. 그래서 흑토 이렇게 쓰는데 뭘 굳이 이거를 뭐 따져보고 할 게 뭐가 있느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외울 수 있는 거는 외워버리고 넘어가면은 한자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도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흑토를 이렇게 쓰는가, 모든 글자는 이렇게 의미화 시켰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글자를 살펴보면서 다음 글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토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흙은 어떤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을 흙으로 이야기해요. 땅이라는 것은 흙도 있고 바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있는 것을 땅이라고 하고, 흙은 따로 그 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을 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흙은 그만큼 또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담을 쌓는다든가 이럴 때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흑토는 어떤 글자냐면요, 위에는 풀초를 표시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풀초는 이제 풀이 이렇게 자란다는 의미로 이 풀초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에서 획줄임을 하자, 이게 너무 복잡하면은 쓰기도 어렵고 표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획줄임을 이제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이렇게 가지가 있고 위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에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풀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초를 이렇게 하면 하나만 해놓으면은 열심으로 착각하기가 쉬우니까 두 개를 항상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풀은 혼자 이렇게 자라는 것이고 많이 이렇게 자라는 거. 그래서 또 군락을 이루는 것이 풀이잖아요. 식물이고.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도 혼자 있는 것보다도 군락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두 개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초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도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풀초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를 표현해서 여기에 땅 위에서 풀이 자라는 것을 의미한 게 흑토자예요. 그리고 흙은 이렇게 자라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지 않았을까? 흙이라는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흙은 여러 식물이 꼭 자라야만이 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흙은 하나의 식물만 자랄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이미 식물을 키워낼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위에 간략하게 해서 땅 위에 이렇게 풀이 자랄 수 있는 것, 이거를 흑토 이렇게 이제 표시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 가끔 있죠. 이렇게 날일에 한일 쓰면은 당연히 해니까 땅 위에 해가 이렇게 떠올랐다. 그래서 아침단. 그래서 한일이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제 식물이 하나 이렇게 이제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게 흑토. 그런데 이 식물이란 것을 이제 주로 먹고 사는 게 뭐냐면 벌레들이 이제 갉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나를 더 표현한 게 뭐냐면은 벌레충이라는 글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 흑토에서 위에 이 이파리, 여기 잔 가지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파리나 가지들을 뭘로? 벌레들이 갉아먹는 것을 표현한 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입이 먹고 없어졌다는 것을 표현한 게 이게 벌레들이. 그래서 이 벌레들이 이제 식물을 이렇게 있으면은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갉아먹고 없어졌다. 여기에 점주를 이렇게 쓰는데, 점주는 뭐예요? 이러한 것의 모든 총칭을 점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점주가 있으면은 어때? 뭐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딱 찍으면은 이 점이 여기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점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갉아먹고 사는 모든 것임은 이거를 뭐냐, 벌레충 이렇게 이제 쓴 글자입니다.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갉아먹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벌레들이 한 마리씩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벌레충은 단독으로 쓸 때는 이 세 개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세 개는 항상 가장 많다 해서
하늘과 땅과 공간을 다 포함한 게 이 석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벌레충.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것을 획줄임 하나만 해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이제 벌레충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예요. 자, 이 벌레들이 그러면은 이 벌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통 뭐 산에서 이렇게 뭐 갉아먹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밭작물 이거를 자꾸 갉아먹는 게 이 벌레들이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충, 벌레회 이 글자는 모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벌레를 총칭한 게 바로 이 벌레충 이 글자가 쓰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 충자가 들어가면은 어떤 벌레냐에 따라서 이제 이 결정되는데 이 뱀도 여기에 해당돼요. 왜? 뱀이 옛날에는 많은 이렇게 사람을 물고 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미물들을 표현한 게 이제 벌레충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를 이제 더 추가를 이제 해보면은 가령 여기 이제 이거는 활궁이라는 글자예요. 활. 그래서 활이 이렇게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선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가능하면은 동그란 것을 직선화시키자. 획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획을 줄이자. 또 눕혀져 있는 것을 가능하면은 세워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꼭 가능하면은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나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가 둥그런 거를 이렇게 표시했던 걸 직선화시키자 해서 직선화시켜서 맞는 게 이렇게 나리를 이렇게 쓰는 글자잖아요. 이게 활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대로 휘어져 있는 것을 직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쓸 때도 이 활이란 것은 하나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활궁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하나로 한 획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끊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활이라는 뜻인데, 자, 활에 이 글자를 쓰고, 이거를 뭐예요? 강할강, 굳셀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뭐를 의미하냐? 한자에서는 그 자체에 이미 한 문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활궁이라는 것은 활은 어때요? 외적으로 부드럽지만은 내면은 강한 것이 활이에요. 모양은 이제 참 아름답게 부드럽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강력한 살상 무기로도 사용하고 사냥할 때도 당연히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활은 외적으로는 부드럽지만은 내면은 강하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뭐를 의미해요? 자, 여기에 입구가 있고 이 벌레회 이렇게 있으면 이 벌레 전체 이런 해충의 입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벌레 입 그러면 이거를 왜 강하다 했느냐? 이 벌레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눌러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 벌레들이 약한 벌레들이 갉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강해요. 또 그래서 보통 이제 바구미 같은 거 보면은 단단한 콩이라든가 이런 거를 입도 없는 것 같은 게 그걸 구멍을 뚫고 이렇게 자꾸 곡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레의 입이라는 이 자체는 뭐냐? 벌레의 입이에요. 벌레의 입. 그래서 벌레는 이렇게 약하지만 그 입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약하지만 내적으로 강한 거. 이거를 의미한 게 강할강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벌레의 입과 같고 활과 같은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할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외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이 강해요. 실제 강한 것은 내면적인 것이 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엄청 무섭게 생겼는데 실제로 아무 힘이 없으면 이건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겉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강하다 이런 의미로 쓴 게 강할강 이렇게 이제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할강자를 치면 두 가지 글자가 나와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활궁의 위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강할강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어떤 건가? 이 글자가 한자에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글자가 어떻게 사사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뜻풀이를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마늘 모양, 마늘을 본떠 만든 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마늘을 보고 만든 글자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몸을 굽혀서 잘하는 것, 이거를 표현하는 게 사사사인데, 이 글자를 뭐 어떻게 해석하냐, 마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자에서는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석한다. 그래서 마늘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반 콩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것은 꼭 땅에다 심어서 이렇게 해야만이 자라서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늘만큼은 자연 상태에 놔둬도 지 스스로 싹을 트고 나오는 게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 수확해서 미처 마늘을 까지 않고 이렇게 건조를 시켜놨어요. 건조시켜놓고 다음에 먹여야 됐다 하면은 일반적인 것은 다 해당되는데, 이 마늘은 스스로 싹을 트고 나와서 남들이 그 마늘 자체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이렇게 마늘을 까서 이렇게 이제 찧어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은 이렇게 심지 않고 자연 상태에 놔둬도 지 스스로 싹을 트고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사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사자가 들어가면은 스스로 몸을 경영하다,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몸을 경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사사자예요. 그래서 사사사자는 굉장히 이 사자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자, 여기에 두이에 이렇게 사사사를 썼어요. 그래서 두이는 한자에서 윗상, 위로 이렇게 윗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위로 향한다 이 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이거를 뭐래요? 구름은 이렇게 스스로 증발해서 하늘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게 뭐 구름원. 일단 예를 들어서 뭐 8발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사사를 쓰면은 이거를 공명될 그래서 공평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8발자는 쪼개다, 나누다 이런 뜻이잖아요. 쪼개고 나누는데 어떻게 나눴다?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서 다 이렇게 공개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공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벌레 스스로가, 이 말. 벌레 스스로가 이렇게 강하다는 의미를 표현한 게 이 강할 강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이미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강약, 이렇게 하면은 강하냐, 약하냐 할 때 이 강자를 이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벌레 스스로가 이렇게 강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자는 주로 어디에 쓰는 강자냐면요, 지명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명. 자, 지명에 보면은 이 강자를 있고 이 강자 쓰는데 왜 이 강자를 쓰냐? 옛날부터 외세력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이렇게 피해를 보잖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벌레처럼 아무리 죽여도 또 이렇게 스스로 생명력을 이어가고, 이러한 벌레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강자는 주로 지명에 이렇게 많이 쓰는 글자가 이 강할 강. 이것은 일반적으로 강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이 강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강약 하면은 이 강자를 이제 써요. 강한 것은 이미 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써서 쓴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모든 글자들을 이렇게 하나의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뜻으로서 이제 알아야 되고, 이 글자를 그냥 마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한자가 풀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글자가 앞으로 들어가면은 스스로 이렇게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몸을 스스로 이렇게 한다 이 말. 몸을 스스로 운영한다. 몸을 스스로 경영한다 이 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수비자를 이렇게 쓰면요, 이 비수비는 새 날개를 표한 거예요. 새 날개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다가 막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한자 자체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새을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새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직선화시켜서 새을. 이거는 삐짐을 써서 새 날개. 그래서 새 날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비수비는 작은 칼을 가지고 사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몰래 숨기기도 하고, 날개를 접듯이 없는 듯 이렇게 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고, 이걸 모든 것이 비수비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왜 비수비를 2개 쓰느냐? 새의 날개는 보통 2개이기 때문에
두 개로 씁니다. 그래서 이 약자도 새의 날개를 이제 보고 만든 글자예요. 자, 여기서 새의 날개를 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 스스로 이렇게 운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능할능, 능숙하다. 그래서 새가 그 날개를 가지고 재빨리 방향도 바꾸고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만드는 게 이 능할능.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한자는 단순하게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뭐를 지금 표현하고자 했는가, 이 부분에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한자는 금방 이 글자를 보는 순간 내가 몰랐던 글자지만은, 처음 접한 글자지만은 그 안에 이미 설명을 다 해놓고 있다. 이것만 아셔도 한자는 많이 이해를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